이 공부법을 해야만 하는 이유와 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집중력 향상과 공부량 향상인데,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구간을 찾으셔야 돼요. 보통 5분에서 7분, 그래서 7분 정리법입니다. 강의 내용이 어려우면 3분, 쉬우면 15분까지도 가능한데 그래프를 바로 보시겠습니다. 아래 내용은요, 환기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는 건데, 우리 인간 강사님들이 환기를 잘 해주시죠. 갑자기 웃긴 얘기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뭐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신다던가 공감대가 형성되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잠깐 조금 쉬게 한 다음에 집중력을 다시 올릴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근데 저희는 독학을 하잖아요. 혼자 공부하기 때문에 인강을 보면서 자신이 혼자 끊고 환기하고 다시 봐야 됩니다. 그게 7분 정리법이 대신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집중도 맥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집중도를 맥스를 유지하면 효율이 좋은 거죠. 그쵸? 더군다나 집중도가 높으면 이해력도 높아집니다. 그죠? 같이 상승. 그리고 이 집중도 맥스를 유지하시면요, 공부량 향상이 돼요. 같은 시간을 공부하는데 누구는 많이 공부하고 누구는 적게 공부한다? 효율이죠. 그쵸? 같은 시간에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공부량 향상이 되면 뻘짓 예방이 되고 시간 단축입니다. 뻘짓 예방하는 게 곧 시간 단축인데 조금 다른 의미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효율입니다. 이 세 가지가 곱해지면 엄청나게 단기간에 많은 양을 또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습득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711 공부법이죠.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Y축은 집중도고요. X축은 시간입니다. 지금 그릴 그래프는 711을 안 했을 때, 이 공부법을 안 했을 때의 집중도 그려보겠습니다. 셋. 이렇게 되겠죠. 1번, 2번, 3번 구간이 있는데요. 1번 구간은 처음에 들으면 집중도는 당연히 제일 높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인강을 들으면 집중도가 하락합니다. 2번처럼. 그리고 3번에 와서 집중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이해력도 떨어지고 이때 우리는 보통 졸기 마련이죠.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너무 지루하니까요. 그래서 환기를 시켜줘야 돼요. 어디서 환기를 시키느냐? 당연히 요 구간이겠죠. 이 구간에서 딱 강의를 끊고서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 노트를 작성하셔야 돼요. 이 구간이 환기 구간입니다. 환기 구간에서 정리 노트를 작성하셔야 돼요. 근데 이 구간 어떻게 찾느냐? 보통 개인이 찾으려면은 힘들죠. 내가 언제부터 집중력이 떨어지지? 이거 찾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7분입니다. 보통 뭐 어려우면 3분도 되고요. 쉬우면 15분도 되고 보통은 뭐 한 5분에서 7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쯤 딱 끊고 정리 노트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시간을 딱 찰 필요는 없고요. 한 5분에서 7분 정도 되면은 소주제에 대해서 강의가 살짝 끝납니다. 그거를 정리 노트에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공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리는 것처럼 다시 처음부터 공부하니까 환기가 됐으니까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점에서 또 끊으시고 요 구간 정리 노트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또 집중력이 올라간 상태로 떨어지기 직전에 정리 노트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루에 이거를 굉장히 많이 반복하겠죠. 빡셉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일단은 집중도 맥스 유지. 여기는 이제 파란색으로 칠할게요. 여기를 보시면 이제 1번 이점이 되는 거죠. 1번 집중도 맥스 유지. 그 다음에 그냥 들었을 때, 그냥 냅다 들었을 때는 공부량이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적어지죠. 집중도가 하락된 상태에서 그냥 강의의 시간만 채웠다고 제 머릿속에 그 내용이 전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집중도가 낮은 만큼 들어가요. 그래서 이 면적을 색칠해 보면요. 이게 곧 공부량이 됩니다. 면적은 공부량이 됩니다. 공부량. 그러면 이번에 이제 파란색으로 7111 공부법을 했을 때 공부량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면적, 공부량. 그럼 같은
같은 시간을 공부하는데 누구는 공부를 100만큼 하고 누구는 공부를 150만큼 한다면 어느 게 더 효율이 좋은 거죠? 당연히 150만큼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거겠죠. 집중도도 유지하면서 공부량 향상까지 득을 보고 이 효율이 더해져서 시간 단축이 되는 건데, 여기까지 집중도 맥스 유지와 공부량 향상 711 공부법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뻘짓 예방이라는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이건 뒤에 그래프에서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1장, 2장, 3장이 이렇게 있어요. 공부할 게. 오늘은 1장, 내일은 2장. 계획표 세울 때, 막 진도 계획표 세울 때 오늘 1장, 내일은 어디에서 어디, 내일 모레는 어디에서 어디. 내가 오늘 1장을 다 공부했다고 내일 2장을 다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 뭐 진도 맞추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2장을 공부할 때는요, 조금 더 짙게 공부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1장에 있는 내용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2장에서 강의해 주시거든요. 그죠? 그리고 3장도 마찬가지예요. 3장은 더 짙게 해야겠죠. 자, 1장, 2장, 3장. 사실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구간들 있죠. 이게 뭐예요? 2장에서 필요한 1장의 내용이에요. 자, 2장은 이렇게 칠할 수 있겠죠. 2장 실제 수업 내용은 이 부분인데 어떻게 되냐? 이 부분에서 완벽하게 숙지가 안 되면 2장에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2장 이 부분에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색칠이 잘 안 칠해져요. 대신 1장에서 제대로 확실히 숙지하고 2장을 들었다. 그러면 색칠이 잘 칠해집니다. 뻘짓을 예방하는 거는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칠하는 이런 부분들 확실히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떤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근데 이 안에 들어갈 개념은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 두, 7가지의 개념들이 혼합해 있는 문제거든요. 여기서 다시 보면 1-1이 있고 1-2의 개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2-2의 개념이 있어요. 자, 문제를 풀었는데 대외적으로 이게 역률 문제였어요. 역률 문제를 틀렸다. 그럼 역률 어디서 배웠죠? 자, 여기서 배웠다고 한번 쳐볼게요. 여기가 역률 문제예요. 그럼 이 문제 틀려가지고 어디를 보느냐? 3장에 있는 이 부분의 내용을 봅니다. 이 부분의 내용을 공부하면요, 이 문제는 풀려요. 당장에 이 문제는 풀리지만 이 문제가 꼬아 나온다? 그럼 맞을까요? 아니요. 못 맞춥니다. 조금만 꼬아 나와도 못 맞춥니다. 왜냐? 여기서부터 이론이 조금씩 무너졌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서 잘 숙지 안 하고 2장을 들었고 2장을 들은 다음에 겨우 알아들은 것 같았지만, 외우고 알아들은 것 같았지만 3장 이 부분을 이해할 때 뭔가 조금씩 부족했던 거죠. 이렇게 조금씩 부족합니다. 어느 부분은 알고 어느 부분은 알고 조금씩 부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 여기 있는 문제를 풀라고 하니까 조금만 변형되면 어떻게 나오죠? 이 위에 이 X침 부분들의 개념을 묻는 문제가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 1-2, 2-2 이런 개념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론을 확실하게 하려면은 1장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 방법이 7112 공부법 복습을 하고, 그러니까 오늘 했던 거는 내일 아침에 복습을 하고 완전히 숙지한 다음에 그 다음 진도를 나가셔야 돼요. 완전히까지는 아니더라도 90%는 숙지가 됩니다. 그렇게 복습을 하시면. 그리고 2장 진도를 나가시고 또 2장을 그 다음날 복습을 하시고 3장 진도를 나가시고, 이런 식으로 해야 여기가 굉장히 탄탄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역률을 이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으십니다. 1장에 있는 기본적인 전기 이론을 배우는 것 같이 노베이스에서 이거 설명할 때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죠. 아주 기초적인 거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완전히 숙지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들으면은 이 기초를 들었던 것과 같은 느낌을 받으세요. 여기가 완전히 숙지됐으니까 이 숙지한 걸 가지고 여기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3장에서. 그죠? 그래서 계속 차곡차곡 쌓으면서 차곡차곡 복습을 하면서 진도를 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좀 말이 길었죠? 뻘짓 예방 왜 하느냐? 이 부분, 노란색으로 칠할게요. 이 부분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틀렸을 때 여기서만 공부하다가 결국에 내가 모르는 게 뭐지? 라는 딜레마에 빠져요. 계속 공부하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지? 내가 모르는 게 뭐지? 근데 여기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를 어렴풋하게는 알고 있어요. 확실하게는 모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찾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요하시거나 아예 못 찾으십니다. 나중에 뻘짓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뭔가 관연도 문제를 풀 때 70점은 나오는데 자꾸 그 위로 자꾸 안 올라간다 하시는 게 이런 데에 있습니다.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다시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문제 풀다가 내가 모르는 부분만 다시 이론 가가지고 공부하고 문제 풀겠다. 이거는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차곡차곡 자기만의 정리 노트를 만들고, 그리고 좀 빈틈없게 복습하시면서, 그리고 하루를 공부해도 남들과는 다르게 좀 더 많은 집중도로, 좀 더 많은 공부량으로 승부를 보시려면은 7111 공부법 정말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공부 속도 상승이죠. 네, 여기는 방금 들으셨다면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간 단축을 하면 단기간에 빡세게 하면은 좋은 이점 뭐냐? 간단히 말하면 1년 전 사건이랑 한 달 전 사건이랑 기억하려면 뭐가 더 쉽죠? 당연히 한 달 전 사건이 더 세세하게 기억나겠죠. 그것처럼 단기간에 공부했기 때문에 생각나는 것도 더 많아요. 기억을 떠올리는 측면에서 더욱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3개 써놓은 거는요, 숙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체크하시고 꼭 진도를 나가셔야 돼요. 7112 공부법을 하면은 뭐 당연히 체크가 되죠. 그 다음날 바로 복습을 하고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자, 이 부분 뻘짓 예방 한번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2부를 모두 마쳤는데요. 7111 공부법이 정말로 효율이 좋습니다. 제가 정말 추천드립니다. 많이 짬뽕한 거죠. 사실은 뭐 학습법도 뭐 하루 지나서 복습하면은 뭐 며칠이 가고 기억이, 그 다음에 그 기억을 뭐 며칠 안에 또 한 번 더 복습을 하면은 그 기억은 뭐 한 달이 간다. 한 달 안에 또 복습을 하면은 뭐 1년이 간다. 요런 기억법은 이미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저는 예전부터 실행을 했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정말로 계속 오래 기억나고, 그 다음에 기억을 떠올릴 때 막 머리를 쥐어짜내고 힘들지도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기억이 나고요. 한 3번 정도 했을 때는요. 그리고 완전히 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7을 붙인 거는 이제 제가 그냥 한번 해본 거고요. 저는 워낙에 자꾸 집중력이 떨어져요. 자꾸 다른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생각을 했다 싶으면은 바로 그냥 끊어버리고 정리해버립니다. 끊고 다시 들으면요, 또 똑같더라고요. 또 똑같이 계속 딴 생각을 하니까 아예 환기를 시켜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끊고 정리하려다가 정리 안 되면 다시 보고, 요거를 반복하니까 이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물론 이 공부법을 통해서 실기까지 연장을 했는데 실기에서도 이 필기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부법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저희가 목표를 잡은 게 필기가 아니라 실기까지 따고 자격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실기까지 빠르게 하시려면은 여기서부터 아주 탄탄하게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한 7시간 이상은 공부를 해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7시간 좀 하다가 조금씩 이제 적응이 되다 보니까 10시간, 11시간 정도 공부를 했었거든요. 밥 먹는 시간 빼고요. 뭐 순수 공부 이런 거 말고요. 그 공부하는 자리에 앉아서 하는 시간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론적인 면에서도 되게 충분히 자신감을 얻었고, 그리고 실기할 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3부에서는 이제 저희 스펙하고 세세한 공부 일기 같은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하루는 어떻게 했고 하루는 어떻게 했고 뭐 그리고 공부 순서는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 좀 시시콜콜한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들어주시면은 대충 공부를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감이 좀 오실 거예요. 감사합니다.